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앞에 시간인가? 하여튼간에 그 청간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어, 청간, 청간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청간의 뿌리라는 게 뭐에서 중요하냐? 통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앞 시간에 혹시 앞에 시간인가? 하여튼 제가 올린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가불목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지에 목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진미에 뿌리를 내린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뭐예요? 해수에 뿌리를 내리고 인묘진 해묘미에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에 뿌리를 내리는지가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알려면은 어떤 글자에 뿌리 내는지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방을 생각하면 된다. 삼합과 방합을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뿌리를 내리는 거지만 이제 그 중에서 뭐 이런 금들 같은 경우에는 사가 사중 경금이 있지만은 얘가 경금의 그러니까 금의 장생지죠. 장생지지만 사가 화기 때문에 화극금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뿌리 역할을 잘 못한다. 근데 얘가 사유축으로 금의 합을 만들면은 합국을 가면은 뿌리 역할을 해준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가령 이제 술토 같은 경우에는 얘도 화국인 거예요. 인호술 화국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화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술 중에 신금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뿌리 역할을 발하기는 힘들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 시간에 이야기한 거를 한번 보시고 그 이제 청간의 뿌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통근을 알 수가 있고 투간을 알 수가 있고 로고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뿌리에서 로고로 들어가야 되나? 자, 이 청간에 어떤 글자가 있어요. 가령 만약 임수라는 글자가 있다고 봅시다. 이런 글자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이 사주는 네 개의 기둥이잖아요. 그죠? 네 개의 기둥인데 가령 여기 임수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얘의 뿌리는 가령 신금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뿌리 내리는 게 가장 강하다? 자기 밑에 내리는 게 가장 강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주에 뿌리를 내리면은 굉장히 튼튼하다. 굉장히 튼튼하다. 그리고 같은 주에서 뿌리를 내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하나의 동체 같은 하나의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화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령 이리 봐봐요. 자, 이모라고 봅시다. 자, 이모가 있고, 옆에 신금이 있어요. 가령,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임수는 옆에 있는 신금에 뿌리를 내린 거죠. 그죠? 신금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자, 이 임수는
어, 뭐 설명을 해야 되나? 자, 우리가 이제 이 강하냐, 약하냐. 이게 우리가 처음에 배우던 왕상휴수사 이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과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강약의 개념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통변에서, 물론 이것도 통변에 들어가는데, 진짜 통변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같은 주위에 임수는 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임수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되지? 이 선인장 해가지고, 이 허하다, 허공, 비었다. 비었다, 그러 예, 허하다. 만약에 이게, 신금이 여기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글자는 자기 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다? 단단하게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단단하게 이렇게 하나로 붙는 거예요. 하나처럼. 그래서 이런 거는 실하다가 되는 거죠. 반대의 개념으로 실한 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기초를 배우게 되면은 천간의 합을 배우는데 천간의 합 이게 합을 하는 경우에 얘가 합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합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또 중요한 게 통변에서 가령 이게 재성이라고 봐요. 재성이다. 그러면 재성이 실한지 그러니까 재성이 강하다. 재성이 약하다. 물론 이제 사주 전체적인 걸 보고도 판단하지만 1차적인 판단 가장 1차적인 제일 직접적으로 그냥 관련이 있는 거는 자기 밑에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 튼튼하다 해가지고 물론 부자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무조건 부자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관이다. 관이 실한지 허한지, 관이 튼튼한지 약한지, 식상이다. 식상이 튼튼한지 약한지, 만약에 이게 일간이다. 일간이 튼튼한지 약한지. 그러면 튼튼한 거랑 약한 거는 통변을 할 때, 통변의 뭐라고 해야 되나? 통변의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사주에서 배우는 억부론, 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랑은 관련이 없어. 네. 그래서 가령 만약에 좀 토일간이 있다고 봅시다. 조금 전처럼 이렇게 재성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거랑 재성이 이렇게 약하게 돼 있는 거랑은 그러니까 돈이 많다 적다 뭐 사주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재성의 뭐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음? 그래서 이 천간의 뿌리는 아주 중요하다. 천간의 뿌리가 1차적인 판단은 뭐 바로 밑에 같은 주에 있는 걸 보고 얘가 뿌리를 내렸는지
약한지를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글자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글자에 그러니까 어떤 글자에 뿌리를 내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 글자는 뿌리를 못 내리는 거니까 그걸 아시고, 그 뿌리에서 이제 록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이 12운성에서 록이라는 개념. 록과 왕이 있는데 록왕이 이 뿌리를 내린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 록은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실질적으로 뿌리는 록이 더 강하다. 록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록은 뭐 자기 글자 밑에 있는 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이면은 뭐 인이 록이 되는 거죠. 을목이면은 묘가 록이 되는 거고, 임수면은 자 임수면은 해수가 록이 되는데, 해는 뭐요? 임해라는 게 돼, 안 돼? 이런 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자가 왕이지만은 얘가 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수도 뭐 해수가 왕이지만은 록의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병화, 정화도 마찬가지다. 병정이 마찬가지니까 무기도 마찬가지다. 해서 이 록의 관계가 되는 거는 이 록은 일간의 그러니까 아까 이게 하나의 일체 동체가 되는 것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하나가 관계를 맺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록이라는 거는 그냥 뭐 이 자체가 그냥 하나야. 뗄 수 없는 하나야. 그렇게 보셔도 된다. 록은 하나다. 청관과 지지가 하나의 글자처럼 되어 있는 게 록이다.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간은 더 중요한 거죠. 일간은 나기 때문에. 신금일주야. 근데 내가 유금을 깔아서 신유일주야. 이 밑에 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가령 자 병화일주다. 근데 이 신유가 있다. 그러면 이 재성이잖아요. 그죠? 재성이 밑에 뭘 자기 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록을 가지고 있는 이 글자는 이 두 개가 완전히 붙어 가지고 한 개의 글자처럼 움직이면서 얘들은 강한 게 곱하기 한 4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강한 거예요. 아주 강하다. 그래서 가령 이렇다고 봐. 뭐 이런 게 만약에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이렇다고 가령 이런 글자가 있을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렇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화만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신유가 다 끼어 있어. 이 신유는 약해요, 강해요? 이 신유는 강하다니까. 강해요. 그러니까 사주 전체에서 보면은 신유는 약하죠. 화기가 너무 강하니까. 그 말이 맞는데 약하지만은 신유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록을 둔 거는 너무너무 강하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약하지만은 실제로는 약하지 않다. 굉장히 강하다. 근데 이거는 좀 얘가 좀 특수한 건데, 왜냐면 이렇게 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가령 반대로 읽어봅시다.
임자가 있다. 화기가 이렇게 많은데 수국화를 제대로 못 시킬 거 아니에요. 화기가 너무 강하니까 오히려 물이 마를 지경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다. 이 물은 안 말라요.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소위 간여지동이라는 거는 자기가 사주 전체에서 고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약하지 않다. 굉장히 강하다. 가령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이런 걸 잘 있을 수는 없지만은 이럴 때는 이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물은 마른 거예요. 이 자수가 천간으로 토인 거거든요. 이 수는 이 화기와 정임합 일이 돼가지고 이게 마르는 거예요. 이게 마르면 얘가 마르는 거고, 반대로 좌우충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마르면 얘도 마르는 거예요. 이 마른 거예요. 이 물이 마른 거예요. 이 물은.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라면은 아버지가 그죠, 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아니면 헤어져야 되는 거고, 이게 여자다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남자다, 여자 사주에서 남편이다 싶으면은 남편이 어떻게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기가. 그런데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 앞에 거 같은 경우는 남자가 제명에 못 살 수도, 헤어지든지 아니면 계속 살면은 어쨌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는 버틴다니까. 이거는 이 물은 버텨요. 이 하나가 물로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버텨. 네. 그래서 천간의 뿌리는 그래서 통변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 천간에 바로 같은 주에 있는, 여기에 뿌리를 내렸을 적에 통변에서 강한 걸로 본다. 다른 데에 위치되어 있는 걸 떠나서 일단은 강한 걸로 본다. 그래서 재성이 강하다, 식상이 강하다, 관성이 강하다, 인성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재성, 약한 재성은 다른 거예요. 강한 강한, 약한 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갑신과 갑인은, 이 간목은 다른 간목이에요. 전혀 다른 목이에요. 목은 목인데 이 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통변에서. 그거를 아시고, 네, 그 정도. 다른 거는 이제 기초 그걸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이게 이제 천간의 합 이런 거에서도 가령 을목이 있다고 봐요. 을목 일간이요. 얘가 자 경금이랑 합을 해. 그러면은 경금은 극을 하잖아요. 합을 하는데 극을 하는 거예요. 합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이게 가령 경호라고 봅시다. 가령 그래가지고 얘가 전혀 힘이 없어. 이런 관을 합하는 거라.
가령 경신이 돼가지고 굉장히 강해. 이런 관을 합하는 거랑은 이 을목은 전혀 다른 관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변에서 이 창간의 글자는 뿌리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그러니까 실제 통변에서는 일차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바로 창간 글자 바로 밑에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이게 아주 중요하다. 가령 응? 자, 연에 있는 경금이랑 합을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령 뭐 이렇다고 봐봐. 응? 자, 앞에 이렇다고 봐. 자, 신금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월에 자기는 뭐 밑에 화를 깔아가지고 이 경금은 약한 거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근데 얘가 월에 뿌리를 내렸어. 이거랑 자, 자기 밑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합했어.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다. 이 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다. 여기에 경금은 문제가 없어. 자기 밑에 바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이거 가지고 뭐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거는 사주 전체를 봐야 되는 거고, 그냥 이 경금과의 관계만 보면은 얘는 자기 밑에 뿌리를 튼튼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 경금의 입장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을과 합하는 거예요. 가령 이 을목이 막 이런 식이라고 봐봐요. 을유일주에 뭐 얘가 뿌리가 없어. 얘가 굉장히 약해. 얘는 자기 밑에 뿌리를 내렸어. 굉장히 강해. 이럴 적에는 뭐 너무 강한 관을 약한 을목이 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그 일간 을목이 다칠 수도 있는 거죠. 자칫하면. 근데 뭐 이 관은 이것만 가지고 어쨌든 이 통계는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말하긴 그렇고, 그래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육친 관계에서 가령 연월에 있는 제 관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이걸 경금을 아버지라고 볼 때 이 아버지는 가령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자체는. 그런데 이게 가령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아버지가 일단은 뭐예요? 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지금 이제 격국에서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이 격국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뿌리의 개념에서 자기 밑에 뿌리를 못 내리고 뭐 한 칸 옆에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자기 밑에 뿌리는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허하다, 하지만 아주 허하진 않다고. 그 옆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령 이렇다고 보면은 이게 아버지라 그러면은 아버지랑 어린 나이에 일찍 헤어지겠구나, 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단 요것만 놓고 봤을 적에 가령 그래도 이거는 뿌리를 내렸잖아. 바로 밑에는 못 내렸지만 옆에는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랑 연애에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헤어질 뻔했는데 월에 그 옆에 아버지가 뿌리를 내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겠구나. 아버지와의 인연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그래도 아버지와의 인연이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 헤어지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그리 되겠구나. 일단 요것만 놓고 봤을 적에 그리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앞에도 헤어지고 이것도 헤어지는 거예요. 왜? 약하기 때문에. 근데 월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자기 바로 밑에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버지와의 이게 만약에 아버지가 될 경우 아버지와의 인연은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이건 단편적인 거예요. 아버지와 이거는 록 말고도 다른 글자도 영향을 주는 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예시를 들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글자가 내가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 천간이 굉장히 다르다. 그걸 이제 상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관의 개념에서도 자, 연애에 있는 관이니까 이제 직장이라고 봅시다. 내가 직장과 합을 했어. 그럼 내가 직장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직장을 다니게 된다는. 그래서 직장이 뭐가 있어요? 뿌리를 내리가 있잖아. 자기 밑에다가. 그러면 힘이 있는 직장이잖아. 힘이 있는 직장. 그러니까 뭐 좀 사람이 많은 직원이 많은 어떤 좀 규모가 되는 큰 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중견기업 정도는 되는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뭐 이 사회전체에서 이제 이 관이 어떤 뭐 중요한 역할로 하면은 이 사람은 공직이라든지 공직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뭐 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직장 그런 게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나 직장 안에서도 내가 승진을 해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령 자 이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관은 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도 뭐 단편적인 지금 그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생을 받는지 이런 것도 막 영향을 끼치거든. 어쨌든 그냥 단편적인 예시로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 내가 관을 합을 했으니까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지만은 그 관이 직장이 어떻다. 내가 어, 그 관에서 직장에서 내가 굉장히 뭐 권력을 가지고 막 이런 거는 어렵다. 어, 그런 게 되는 거다. 이게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오히려 이분은 적성에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천간의 뿌리는 통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 자, 그리고 특히 일간의 뿌리는 아주 중요하다. 일간의 뿌리는 가령 병화일간이 있다고 봅시다. 병화일간은 뭐를 록을 쓴다? 이제 자기 밑에 오화가 있으면은 얘가 록의 기능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록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가령 이걸 아셔야 돼. 자기 밑에가 아니고 다른 데에 오화가 있어. 그때 이거는 뭐다? 왕인 거예요. 록이 아니고. 엄연히 이때는 뭐 이 사화가 록을 하는 거예요. 얘가 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뿔이라는 개념에서는 똑같이 뿌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록이라는 개념은 사화가 록이다. 엄연히. 그래서 록은 특히 일간의 록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록은 일간이다. 곧 일간이 땅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록을 이야기할 때 하고, 일단 병화가 시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시지에 병화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내가 시지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가, 자, 이분이 뱀띠야. 내가 뭐, 연지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은 뭐, 안 봐도 역마살이 대단한 거예요. 역마살이. 먼 데 가 있잖아. 내가, 뭐, 시라는 거는 내가 또 밖으로 표출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일간의 록은 아주 중요하다. 이제, 그렇다. 일간의 록은 곧 일간의 자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몸, 내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고 몸이잖아요. 천간은 정신이고 이게 내 몸의 의미가 있다. 내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은 이사를 어떻게 한다? 움직인다는 거죠. 돌아다니. 외국으로 이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내 몸이 나가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록은 곧 건강인데 때로는 뿌리. 록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뿌리 건이라면은 록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뿌리도 일간의 뿌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을 대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간의 뿌리라는 거는 여기서 일간의 뿌리는 그 간여지동 그 지지에 있는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병화 같은 경우에는 술토 일지에 있는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특히 술토 화고니까 뿌리 역할을 강하게 해주거든요. 이런 거는 자기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진술충미는 형충을 받아야 이 계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형충이 되면은 괜찮아요. 괜찮아. 잘 살아. 병술일주가 형충을 받으면은 경제적으로는 살아요. 먹고 산다니까. 왜? 계고가 되기 때문에. 계고가 되니까 뭐가 된다? 이 술중신금, 이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병신합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신금이.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다. 돈이 있는 사람. 저기 일지에서 내 돈이 들어오니까 가령 연이나 월이나 이런 데서 뭐 어렵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결혼 이후에 살림이 펴진다. 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일간의 불의는 아주 중요하다. 내가 참 두서없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제가 사주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릴 그게 있으면은 제가 그때 좀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 중에 기초다. 천간의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는 통변에서 가장 기초다. 그리고 뿌리는 1차적으로 뭐 자기 밑에 있는 거를 봐줘야 된다. 천간의 바로 밑에, 그러니까 같은 주에 있는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아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뭐가? 자,
그래서 이 일간의 뿌리는 아니 이게 하나만 이제 더 이야기 나중에 이제 뭐 기초 이런 거 하면 다 할 거지만은 그럼 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임신을 했으니까 자 임신을 해보자. 그럼 이 임수는 강해요, 약해요? 강하다. 그러면 그럼 이 임수는 강해요, 약해요? 약하다. 그죠? 그러면 임수가 땅으로 내려오면 해수잖아요. 그죠? 해수잖아요. 그러면 자, 뭐 기회라고 봅시다. 자, 그럼 이 해수 입장에서 얘는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일간의 뿌리, 천간의 뿌리니까 사실 지지를 말하는 자체가 좀 그렇다. 일단은 강약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자 이렇게 여러 일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간은 일단은 뭐 약하다. 지지는 뭐 강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천간의 글자가 지지의 뿌리를 내렸다. 그러면은 이 천간은 강하다.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에 있는 글자는 뭐 사실은 강하다. 지지는 강해요. 가령 자, 뭐, 자, 가령 사주가 1이 돼 있다고 봅시다. 이 1은 강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에서 강하냐, 약하냐 이걸 이제 중요해. 사주 전체에서 보면 약하죠. 이 이목은 깨진 거예요. 이거 깨진 거예요. 작살난 거예요. 인데 그래서 깨진 거다.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간지의 개념에서는 지지의 글자는 일단은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지의 글자는 일단 강하다. 강한데 더 강한 것들한테 그걸 받아서 깨진 거예요. 아시겠죠? 어. 지지의 글자는 일단은 강하다고 본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 왜 그러냐면, 가령, 이러면 계속 길어지는데? 이게 기초가 좀 있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자, 가령, 아까 이제 했던 거, 자, 이렇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강합니까? 약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맞지. 다 금에 금극목을 당하는데, 어떻게 강해? 약하지. 인신충으로 작살나는 거지. 그렇게 보면 약한 게 맞고, 또 강하다는 거는, 얘, 지지의 글자는 일단은 강하다고 본다. 이게 만약에, 자, 갑신이라고 봅시다. 여기, 시가. 그러면 이 인목이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한 게 약하게 올라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강한 게 시에 가서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강약이라 지금 요 전체에서 이 충격을 보면서 강약을 말하는 거랑은 다른 거다. 지금 개념이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강한 게 지금 천간으로 약하게 갑신이니까 약하게 투해버렸잖아요.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약의 개념이 통변에서 쓰인다는 거예요. 통변 해석에서. 그래서 이 강약을 아니 나중에 사주에 이제 그러니까 기초가 그게 있어.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기초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기초 과정을 다 배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통변을 가령 뭐 고급 과정이라고 봅시다. 그 과정에 들어갈 때 또 기초가 또 있는 거예요. 기초가. 내 지금 그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혼자 횡설수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명리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